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드라이버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드라이버가 늘 고민거리니까 여러가지 뭐 드라이버는 이렇게 쳐야 된다 저렇게 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드라이버 레슨 영상들이 유튜브나 뭐 이렇게 SNS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한 방에 뭐 50m 늘어난다 이런 거는 조금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냥 좀 괜찮은 드라이버를 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어떻게 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어차피 다른 스윙하고 다 똑같습니다. 피칭이나 무슨 샌드 웨지나 이런 거랑 스윙이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느낌 차이가 있잖아요. 채가 워낙에 생긴 것도 다르잖아요. 길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하나를, 세상 이치가 뭐 하나를 충족시키면 뭐 하나를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거리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조금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삐뚤어 갔을 때 리스크가 크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드라이버는 정타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단 한 가지, 그냥 확신밖에 없다는 거죠. 드라이버 정타 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뭐 보면 썸네일 보면 무조건 정타 맞는다고 그러는데 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은 정타 못 맞출걸요? 근데 정타가 나오는 날은 이제 조금 자신이 있고 그런 거고, 정타가 잘 안 나오는 거는 뭔가 자꾸 군 동작, 하지 않아야 될 동작들을 해서 정타를 못 칠 거예요. 드라이버는 예를 들어서 페어웨이가 좁다, 아니면은 그 홀이 굉장히 길다, 그러면은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들어가는 힘은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예전에도 했었는데, 하나는 멀리 치려는 힘과, 그 다음에 내 동작, 스윙의 동작을 정확하게 잘 하려고,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쪼이고 뭐 이렇게 뻗고 뭐 이렇게 막 이런 데 들어가는 힘, 그 다음에 바로 잘 맞추려고 순간적으로 온몸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 가지고 쓰는 힘, 요 세 가지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공을 멀리 치고 드라이버를 잘 치려면은 잘 맞추려고 노력 안 하고 스윙 잘 하려고 노력 안 하고 그냥 자신 있게 휘두르는 데만 신경을 쓰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까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기까지가 쉽지 않은 거니까, 내가 지금 올겨울에 예를 들어서 생각만 바꿔도 드라이버를 바로 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쁜 방법으로 계속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스윙을 갖다가 어떻게 고치고 이러다가 점점 드라이버가 더 안 맞죠. 물론 레슨 받고 아니면은 자기가 독학을 해서든 아니면 어디서 봐서든 스윙을 고칠 수는 있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거기에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추어 분이요, 본인 필드에 나갔는데 공을 딱 쳤는데 공이 찍 슬라이스가 났어요. 그러다 또 뭐가 어떻게 됐네, 그렇게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삐뚤어간 게 아닌데,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다 정확하게 그 누가 가르치는 걸 보기 이전에 그걸 본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하고 비교를 정확하게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 스윙이 어떤가 이제 분석하는 거죠. 가령 제가 드라이버를 좀 멀리 칠 수 있다라고 하면, 멀리 만약에 친다면 멀리 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렛대 운동에서 이 왼팔에 이 그 왼팔과 이 그 클럽과의 그 코킹이 돼 있잖아요. 이게 풀리지 않고 오래 내려와야 멀리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멀리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원리적으로는 그게 멀리 갈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어떤 각도에서 맞느냐, 공에 대한 클럽 헤드의 접근 각도가 좋아야겠죠. 또 하나, 공하고의 간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드라이버 칠 때. 가령 제가 여기 이렇게 섰는데 공하고 치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은 잘 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쓰러질 듯 넘어질 듯 이렇게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처럼 안 떨어지고서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이것도 외줄타기 하듯이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권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칠 때 대부분의 경우 조금 뒤로 물러나는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 채를 풀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풀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서 치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있었던 것보다 풀면은 길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뒤로 물러나면서 쳐야 되고, 또 하나는 약간 카운터 밸런스라고 그래서 공을 맞는 순간 이렇게 조금 물러나면서 힘을 쓰죠. 그리고 원심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지금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고, 또 하나, 백스윙 타면서 이제 공이 이게 내려올 때, 이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대부분 공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채가 공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공으로 직선으로 빠르게 가려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렇게 공을 갖다가 직선하고 그다음 이렇게 곡선을 해놓고서 공을 두 개를 골리면
직선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곡선은 훨씬 빠르게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직선보다 더 빠른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약간 내려가는 중력도 있고 그런데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그래서 뭐 이게 여기에 꼭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새들도 밑으로 하강을 빨리 할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옛날 기와집 보면은 그 위에 기와장이랑 처마 보면은 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그게 물이 이렇게 빨리 흐르라고 했다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우리나라 조상들이. 근데 어쨌든 여기서 공 있는 대로 직접 가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빠른 것 같지만은 힘을 못 받고 진짜 빠른 건 아니에요. 진짜 이 채가 지니고 있는 속도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 큰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치는데 올라가서 으라차 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멀리 가면은 훨씬 더 이렇게 하면서 힘을 받는 거죠. 가령 제가 채를 여기서 이렇게들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지는 거랑 위에서 채가 떨어지는 걸 그냥 낚아채면서 던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걸 옆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이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백스윙 올라가서 공을 맞추려고 온 신경에 양손에가 있고 그래서 공을 맞추려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꽤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직 낙하 얘기하잖아요. 쉘로잉이나 수직 낙하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나쁘기 때문에 나온 말들이고요. 저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아우토스라는 용어를 써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채를 던져야겠는데요. 제가 아우토스는 밖으로 절로 던지는 거예요. 절로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절로 던지려고 하면 제가 백스윙 탑에서 절로 던지는데 이렇게 하면 어디로 던져집니까? 일로 내려가겠죠. 저 위쪽으로 던지라고 그러면 이거를 팔꿈치가 먼저 앞서고 몸도 절로 가면서 이렇게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꼽는 사람은 밑으로 던질 거고 아우토스에서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저쪽에다 던지면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럼 내가 캐스팅이 되던 사람도 이렇게 하면서 공을 치면은 굉장히 잘 끌고 내려요. 그리고 멀리 내려오고 여기서 내 손이 내려올 때 그리는 게 이렇게 가파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멀리 내려올수록 좋습니다. 드라이버로 멀리 내려오는 거 쉽지 않죠. 아이언으로는 좀 할만한데 그래서 좀 멀리 내려오는 게 좋고 그래서 멀리 내려오면 훨씬 더 손에 딱 짱짱한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요런 빈스윙 연습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백스윙에서 하나, 둘, 이 채가 휘어지는 느낌을 갖자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을 치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탄력있게 짱짱하게 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잘 치려면 중심이 앞뒤로 너무 움직이는 거는 조금 억제를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공이 앞에 서서 공 칠 때 만져서 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치시는 분들이 있지만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된 건 여기에 힘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맞는다는 건 이렇게 낮게 머리가 이렇게 딱 공에 딱 박혀 있는 느낌이 나고 아니면 약간 오른쪽으로 보면서 이렇게 공을 치려면 이런데 힘이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힘을 빼야만 그 자세가 된다면 힘을 빼야겠죠. 근데 너무 많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드라이버가 200m 간다 그러면 한 150m 치면서 연습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250m 가는 사람들은 한 170, 80m만 치면서 그게 열심히 하면은 굉장히 내게 되고 좋은 연습인데 안 합니다. 일단 새 차에 쳐서 공이 구질이 어떤가를 궁금해 하는데 그거 잠깐 접으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가 요즘 잘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잘 안 맞는다. 그런 사람들은요.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어퍼 블로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어센딩 블로우라고 해서 상향 타격을 하는 거를 권하진 않아요. 그런데 공이 예를 들어서 조금 삐뚤어 간다. 자, 그런 사람들은 좀 왼발에 많이 두고요. 중심이 너무 왼쪽으로 안 가도 되니까 공을 뻥 뛰어친다는 연습을 하세요. 뻥. 이렇게 해서 하늘 높이. 피니시도 하늘 높이. 그 연습이 왜 좋으냐면요. 이건 약간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초보자들의 경우 필드에 데려나가는데 공이 막 굴러만 다니면 그 사람은 좀 발전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이 뻥뻥 떠서 나면 금방 늘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프로들도 공이 안 맞을 때 굉장히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면 뻥 떠서 날리기 시작하면 많이 날린다는 생각에, 그래서 드라이버를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삐뚤어 다니고 공이 막 고꾸라지고 막 날리고 이런 사람들은 좀 뛰어치는 걸 연습하면 뻥뻥 뛰어치면서 내 구질도 갖고 내 스윙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을 좀 까고 싶다, 예를 들어서 멀리 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노하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공을 멀리 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준비할 때부터 이렇게 이건 안 합니다. 그냥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들어가지만 여기쯤 들어갔을 때 채를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채를 조금 단단히 흔듭니다. 이 휘어짐을 느끼기 위해서. 이 힘이 세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꽉 쥐진 않지만 빠박 빠박 이렇게 흔든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 따닥 하는 것처럼 빠박, 그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공을 치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렇게 치면서 바로 가길 바라긴 해도 바로 가게 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칠 때는 항상 내가 자신감이 섰을 때 하는 거지, 오늘 공이 정말 안 맞는데 에이씨 바로 갈 것 같은 마음이 진짜 1도 없는데 승질 난다고 친 거는 다 어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화가 나서 갑자기 내가 그래, 공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래갖고 그냥 지킬 거 몇 가지 생각하고 치면 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공이 안 맞는 날은 마음의 자세를, 내 정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칠 수 있나 스윙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마음이,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좋죠. 가령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SBS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레슐랭이랑 하면서 거기 잘 가르치는 그런 유명한 프로분들을 모시고 얘기하는데, 그 되게 기본적인 거를 많이 얘기해요. 기본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기본적인 걸 가장 중요시 하지만, 일단은 공을 멀리 치고 바로 치고 그러는 드라이버에 있어서는 딱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딱 지키고 하지만, 절대 내 스윙이 아이언과 비슷하게 안 나오고, 아이언은 스윙이 좋은데 비슷하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실망하시지 마세요. 그거는 프로들도 그렇습니다. 프로들처럼 드라이버 폼이 일정하게 매번 똑같이 1년 내내 잘 친다고 해도, 프로들이 드라이버 4개 중에 2개가 잘 맞으면 성공이에요. 프로들도 하나 반 정도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굿샷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요. 그러니까는 드라이버는 4개 중에 하나 잘 맞으면 일반 주말 골퍼들한테는 성공이거든요. 4개가 다 삐뚤어 맞춰서 다 오비가 나는 건 아니더라도 이제 좀 엇 맞고 막 설 맞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라이버를 너무 잘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팁을 드린다면, 아까 세게 칠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바로 쳐야 될 때는요, 제가 치기 전에 백스윙을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 이런 웨그를 안 하고요, 진짜 바로 쳐야 된다 그럴 때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백스윙까지 진짜 칠 것처럼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봅니다. 요게 인터벌이 굉장히 준비 치기 전에 긴 사람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들어서서 진짜 불안할 때 서가지고, 빨리 서가지고는 하나 둘 셋 치건 이렇게 하고 치면 마치 하나 치고 나서 두 번째 치면 잘 맞을 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하시고, 그래 잘 맞는데도 그럴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필드 나가기 전에 선생님 저 내일 필드 나가는데 불안해 죽겠는데 뭐 신경 쓸까요? 그랬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발바닥이 바닥에 잘 붙어 있고 무릎이 많이 안 움직이게 하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괜찮게 치고 온다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타이거 우즈와 찰리 우드가 같이 그 부자지간에 치는데, 한 300야드 정도는데 왼쪽에 숲인데 그 숲을 넘겨쳐야 되는 데서 찰리 우드가 치는데 유심히 봤습니다. 찰리 우드가 공을 치는데 여기서
어리니까 멀리 치려고 그러면 배치기를 하고 점프를 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전혀 배치기를 안 하고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팔이 확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 어렸을 때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아들에게 지적해주고 가르쳐줬겠습니까? 찰리 우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드라이버를 잘 치려면 백스윙탑에서 이게 나가나 안 나가나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절대 안 내보내고 친다고 생각하고 팔을 빨리 휘두르면 훨씬 더 좋은 샷을 할 수 있다. 거리도 절대로 다리를 하체를 많이 써야 멀리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라이버 저는 뭐 썸네일에 간판에 드라이버 이것만 하면 무조건 잘 맞습니다. 멀리 갑니다가 없잖아요. 한번 저 믿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골프 공이 옛날보다 훨씬 바로 가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골프채도 똑바로 잘 맞게 설계가 됐어요. 내 자신을 못 믿고 친다면 그런 장비라도 조금 옛날보다는 좋아진 거니까 이 장비가 바로 치게 해줄 거야 라고 믿으시던가 그것마저 안 된다면 김주영을 믿어보십시오. 저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겨울 내내 티샷 연습 너무 무리해서 하시지 마시고 내가 가는 거리보다 조금 천천히 하면서 타이밍적으로 딱 내 손이 어디 있을 때 헤드가 어디 있고 이런 감각 그런 느낌을 비슷한 리듬감으로 칠 수 있고 타이밍 잘 맞을 수 있는 연습하시고 요거 안 나가는 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체중이 앞뒤로 많이 안 움직이시고 발바닥 잘 붙여주고서 연습해 보시면 크게 내 스윙에 잘못된 거를 고치지 않아도 점점 스윙은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